땡땡땡 증상, 이건 단순 건망증일까? 치매 초기 신호 알아보기. 공감과 문제 제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 분명히 안경을 여기 뒀는데 어디 간 거지? 방금 전에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사소한 일인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가끔은 자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깜빡하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깜빡함이 잦아지고 깊어질 때면 마음 한켠이 조용히 불안해지곤 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오늘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어요. 치매의 초기 증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단순한 건망증과 어떻게 다른지 편안한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마음 천천히 열어보실까요? 정보와 실생활 예시. 우선 우리가 흔히 겪는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의 차이부터 알아볼게요. 건망증은 잠시 생각이 안 나지만 조금 뒤에 다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아예 그 기억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건망증은 이름이 뭐였더라? 김 선생님 하고 떠올리는 것. 하지만 치매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하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럼 치매의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있었던 일을 자꾸 잊는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자식이 다녀갔다는 걸 금세 잊어버리기도 해요. 자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5분 전에 들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묻고 또 묻고 익숙한 길에서 헤매게 된다. 매일 다니던 시장 가는 길, 갑자기 어딘가 낯설고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지갑을 냉장고에 넣거나 휴대폰을 찬장에 넣고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 기복이 커지고 의심이 많아진다. 가족을 도둑으로 오해하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자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하나의 증상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겹쳐 나타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성 회고와 위로. 기억은 참 묘한 존재지요. 어릴 적 고향 냄새도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남아있곤 해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하나둘 흐릿해질 때 우리는 조금 두렵고 외로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사랑했던 사람들, 그 모든 순간은 여전히 당신 안에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응원과 시청자와의 소통. 기억은 지워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 말 참 따뜻하지 않나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 편에서는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를 늦추는 첫걸음, 걷기의 힘. 따뜻한 질문에서 시작. 요즘 걷기 자주 하세요? 누군가는 하루도 빠짐없이 걷는 게 습관이고, 또 누군가는 귀찮기도 하고 무릎이 아파서 그냥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도 하시지요. 하지만요,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 그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늦추는데 효과적인 걷기 습관에 대해 따뜻하고 쉬운 이야기로 나눠보려 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보실래요? 걷기의 효과와 실생활 적용. 걷기는 특별한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지요. 그저 편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집 앞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걷기가 뇌 건강에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왜 걷기가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뇌의 산소 공급이 활발해져요.
걷는 동안 심장이 더 잘 뛰고 혈액이 뇌로 원활히 전달되며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발해진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요. 햇볕을 받으며 걷다 보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고 마음도 가벼워지지요. 낮밤의 리듬이 안정돼요. 걷는 습관은 수면의 질도 좋아져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고 그 역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걷기 팁. 그럼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203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이 가쁘지 않게 걷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산책길에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 그 자체가 뇌에 안정감을 주는 자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9시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요. 우리 동네 공원에서 은행나무 옆 벤치까지 걷고 와요. 이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 혼자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면 더 좋아요. 서로 이야기 나누며 걷는 시간은 치매 예방에 2배의 효과를 준다고 하지요. 걸음에 담긴 마음. 걷는다는 건 꼭 어디를 가기 위한 행동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천천히 걸으며 계절을 느끼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바쁘게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느림의 위로를 주곤 하죠. 걸으며 마음도 정리되고 생각도 맑아졌어요. 이건 걷기를 실천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전하는 말입니다. 응원과 질문. 혹시 지금 내 무릎이 불편해서 걷기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걱정 마세요. 꼭 멀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몇 걸음이라도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은 반응해줍니다. 걷는 만큼 기억도 더 오래 걷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지켜주는 아주 귀한 발자국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로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요? 걷는 습관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가요? 당신의 걸음이 당신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람과의 대화가 왜 치매 예방에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벗이 약이 됩니다. 대화가 치매를 막는 이유. 따뜻한 질문으로 시작. 요즘 누구와 가장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아침 식사 중 남편과 나누는 짧은 대화, 전화기 너머 친구와의 안부 인사, 혹은 마주 앉은 손주와 나누는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소소한 말들이 사실은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약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말벗이 치매를 예방하는 이유,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대화 습관에 대해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대화가 뇌에 좋은 이유.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점점 느려지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뇌를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단어를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며 감정을 나누게 되지요. 실제 연구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말 한마디의 힘이 큰 겁니다. 전화 한 통의 기적.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퇴직 후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말수가 부쩍 줄고 기억력도 함께 나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오래된 친구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고 안부를 물으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 두 분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전화로 20분씩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옛 추억,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로 이어졌고요. 몇 달 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마음도 덜 외롭고요. 이렇듯 짧은 대화 하나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밝히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늘리는 따뜻한 습관들. 하루 한 사람과 대화 나누기. 집안에만 있다 보면 말수가 줄기 마련이지만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요.
딸, 친구, 이웃 누구든 괜찮습니다.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에게도 말 걸기. 혼잣말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오늘도 잘 자랐구나,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뇌에 좋은 울림을 남깁니다. 동네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주민센터, 경로당, 성당이나 교회 소그룹 모임. 소소한 대화가 오가는 공간에 나가보세요. 말을 건네고 대답하는 그 순간 뇌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 사람은요, 말을 하며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말을 들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뭐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이 짧은 질문들 속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린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응원과 소통 유도. 말벗이 있어야 마음이 덜 외롭고 기억도 덜 지워집니다. 당신의 하루에 다정한 대화 한 줄이 더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요즘 나에게 힘이 되는 말벗은 누구인가요? 말을 나누며 웃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뇌가 좋아하는 놀이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놀이, 뇌가 좋아하는 습관들. 잔잔한 이야기로 시작. 요즘 시간 나면 뭐하고 지내세요? 예전엔 손에 물말을 날 없이 바쁘셨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은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뇌를 깨우는 작은 놀이 하나,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기억을 지켜주는 놀이와 취미들, 쉽고 따뜻한 방법으로 함께 나눠볼게요. 뇌가 좋아하는 활동들. 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즐기면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바로 놀이와 취미입니다. 1. 낱말 퍼즐 앤드 숫자 게임. 신문 한 켠에 있는 십자 말풀이 혹은 스도쿠 같은 숫자 맞추기 게임은 단어를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뇌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줘요. 작은 성취감을 주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오늘은 10분 안에 다 풀었네. 그 말 한마디가 뇌에게 큰 박수입니다. 2. 일기 쓰기, 회상 글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뭐 했지? 하고 되짚는 것만으로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더 좋다면 옛날 이야기를 글로 써보세요. 내가 처음 시집 간 날,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농사 이야기. 이런 회상 글쓰기는 뇌에 따뜻한 자극이 됩니다. 3. 색칠하기, 만들기, 공예. 요즘은 어르신 전용 컬러링북도 많아졌어요. 색을 고르고 칠하며 집중하는 그 시간, 뇌는 복잡한 잡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종이접기나 뜨개질 같은 손 쓰는 취미도 감각과 기억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아주 좋은 뇌 훈련이 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적용 팁. 매일 1530분 놀이 시간을 정해보세요. 하루 중 마음이 가장 편안한 시간대에 놀이나 취미를 넣어두는 겁니다. 아침 산책 후, 점심 먹고 나서, 저녁 TV 보기 전 놀이를 혼자보다 함께 해보세요. 친구와 퍼즐을 풀거나 손주와 색칠을 함께 하면 자극은 더 커지고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이건 결과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냥 해보는 것,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추억과 연결된 놀이의 힘. 우리는 어릴 적 참 많은 걸 손으로 하며 자랐지요. 고무줄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종이약 접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놀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기억을 채워주는 일이었다는 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 따뜻한 끈이에요. 응원과 소통. 혹시 지금 내가 무슨 놀이를 해야 하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나요? 괜찮아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조금씩 해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뇌도 밝아질 거예요.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잘 기억할 줄도 압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놀이들 중 하나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가 요즘 재미있게 하는 놀이가 있어요. 이런 활동이 기억에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추억과 음악이 뇌에 미치는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도 고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추억은 치매를 늦춥니다. 음악과 사진의 힘. 공감의 문으로 열다. 그 노래 들으면 그때가 떠올라요. 한 구절만 흘러나와도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이 스르르 피어오를 때가 있죠. 어릴 적 라디오에서 들리던 멜로디, 엄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옛가요, 첫사랑과 함께 걷던 골목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기억이 흐릿해져도 노래는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려줍니다. 오늘은 추억, 음악 그리고 사진이 우리 뇌에 주는 따뜻한 선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음악과 사진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음악은 뇌 속 깊은 기억을 자극하는 열쇠라는 걸요.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들도 자신이 젊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잊고 있던 이름, 장소, 감정이 잠깐이나마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의 느낌, 냄새, 소리까지도 한 곡의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같은 맥락에서 사진을 보는 것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예전 앨범을 꺼내요. 가족 사진, 여행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기억을 더듬는 뇌의 회상 능력이 살아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추억 자극 방법. 옛 노래를 함께 들어보세요. 19만 6,070년대 인기가요, 트로트, 동요 등 자주 들었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하루 한 곡씩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면 더 좋아요. 혼자서든 친구와든 가사를 보고 따라 부르다 보면 호흡, 리듬, 기억이 동시에 자극돼요. 예전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특별한 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앨범을 꺼내요. 이때가 내 돌잔치였지. 이 사진 찍을 때 날씨가 참 좋았어. 이야기를 곁들이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기억 상자 만들기. 추억이 담긴 물건을 작은 박스에 담아보세요. 편지, 옛 영화표, 책갈피 같은 것들. 가끔 꺼내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 기억이 살아날 수 있어요. 추억이 주는 따뜻한 위로. 기억은 때로 흐려지지만 추억은 마음에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노래 한 곡, 사진 한 장에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응원과 시청자와의 소통. 오늘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노래는 무엇인가요? 혹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 눈길이 머문 얼굴은 누구였나요? 그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도록 자주 꺼내주세요.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지켜주는 치유의 시간이 될 테니까요. 추억은 치매를 늦추는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옛 노래는? 다시 꺼내보고 싶은 추억 속 사진은? 다음 편에서는 잠과 식사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연결된 이야기로 치매를 늦추는 일상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추억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면이 치매를 막아주는 이유. 잔잔한 질문으로 시작.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한밤중에 자주 깨진다. 새벽 3시, 4시면 눈이 번쩍 떠진다. 누워있어도 뒤척이다가 결국 TV를 켠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어르신들께 참 자주 듣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지만 수면 부족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숙면과 치매 예방의 관계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잠 잘 자는 습관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잠이 뇌를 지키는 이유.
사람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리 작업을 합니다. 낮에 겪은 감정, 경험, 정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지워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뇌 안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도 수면 중에 청소가 된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노폐물이 뇌에 쌓이게 되고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버 세대를 위한 숙면 습관 1.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잠도 잘 들고 깊은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2.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13시 사이에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될 수 있어요. 3. 저녁엔 카페인 자극 피하기. 커피, 초콜릿, 심한 운동,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은 몸을 흥분시키고 수면을 방해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TV는 잠들기 1시간 전쯤 끄는 것이 좋아요. 4. 잠들기 전 마음 안정 루틴 만들기. 책 읽기,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닦기, 조용한 음악 틀기, 짧은 기도나 명상도 좋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마음을 감싸는 수면의 힘. 잠은요, 몸만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토닥여주는 시간이랍니다. 그날 있었던 아쉬움도 말 못한 걱정도 잠이 다 감싸 안아줄 거야. 그렇게 따뜻하게 눈을 감고 나면 다음날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기억을 지키는 길은 잠자리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응원과 시청자 소통 유도.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 고민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제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는 가족, 친구분들과도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가 실천하고 있는 숙면 비법은? 밤잠보다 더 좋았던 낮잠의 추억 있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음식과 식습관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엔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잠 드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음식이 약이다. 뇌 건강에 좋은 식습관. 따뜻한 밥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은 뭐 먹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날들 동안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려오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밥상이 나의 기억을 위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뇌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그리고 식탁 위에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해요. 왜 식습관이 치매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하루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뇌가 써요. 그만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의 기능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지방, 설탕,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 채소와 과일. 특히 잎채소, 브로콜리, 블루베리, 귤, 바나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뇌 노화를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견과류와 씨앗, 호두, 아몬드, 들깨 등은 작지만 뇌에 꼭 필요한 영양이 가득하지요. 통곡물과 잡곡밥, 하얀 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을 섞어 먹는 게 좋아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뇌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튀긴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많은 간식, 음료수,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햄, 소시지, 라면, 과자류는 편하긴 해도 자주 먹으면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친 소금과 기름, 짜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쳐 결국 뇌로 가는 피의 흐름도 방해할 수 있어요. 실버 세대를 위한 식습관 팁.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단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소화에도 뇌에도 좋아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하기.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 뇌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식사 중 TV보다는 조용한 음악. 식사에 집중하면 포만감도 더 빨리 오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 혼자 먹는 밥상보다 대화가 오가는 식사는 기억에도 마음에도 좋지요. 밥상에 담긴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맛 중에는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때의 풍경, 함께 웃던 얼굴, 따뜻했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국, 엄마가 싸주시던 도시락 반찬. 그 기억 하나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차리는 밥상도 내일의 추억이 될 수 있겠지요. 응원과 소통. 약보다 좋은 음식, 음식보다 더 따뜻한 마음. 당신이 매일 드시는 식사는 그 자체로 뇌를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이웃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음식으로 뇌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다음 편에서는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기억을 앗아갑니다. 마음 관리의 중요성. 잔잔한 공감의 문으로 시작.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예민해지고 기운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느려지지만 마음도 같이 지치고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런 감정 변화와 스트레스가 기억력과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음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독이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따뜻하게 나눠볼게요. 스트레스와 뇌의 관계. 우리 뇌 속에는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이 해마를 위축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오래 받을수록 기억력이 약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게다가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감정 변화, 짜증, 무기력함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예방책이에요. 실버 세대를 위한 마음 관리 습관. 1.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한 가지 고맙고 기분 좋았던 일을 써보세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손주가 웃으며 전화해줬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2. 식물이나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아요. 매일 물을 주고 말을 걸고 함께 숨쉬는 생명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3. 깊은 숨과 짧은 명상.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나를 위한 음악 듣기. 좋아하는 옛 노래 한 곡, 잔잔한 피아노 소리, 마음을 감싸주는 멜로디는 뇌에도 마음에도 위로가 됩니다. 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만들기.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쌓이고 무거워져요. 친구, 가족, 복지관, 상담 선생님, 누구든 좋습니다. 말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마음 건강의 시작입니다. 감정도 돌보아야 할 기억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지만 가장 먼저 잊고 지내는 건 나 자신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기억은 뇌가 하지만 기억을 지키는 힘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기억도 생각도 나 자신도 선명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 마음 수고 많았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응원과 시청자 소통 유도.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마음을 돌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건 기억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는 이런 걸 해요. 마음을 지켜주는 나만의 작은 습관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매 예방 8편 시리즈는 마무리되지만 당신의 건강한 기억과 따뜻한 마음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보단 함께 공동체가 기억을 지켜줍니다. 다정한 질문에서 시작. 요즘 누굴 가장 자주 만나세요? 하루에 몇 사람과 눈 마주치고 인사 나누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작은 관계와 공동체는 생각보다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힘, 그리고 작은 모임이 치매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관계가 기억을 지켜주는 이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대화를 하고 표정을 읽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며 자극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50% 이상 낮다는 연구도 있지요. 특히 이런 활동이 뇌에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교회, 성당, 절의 소모임에 나가보기, 작은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아리 참여하기, 매주 일정한 모임에 나가 역할을 맡아보기. 이런 함께하는 루틴이 생기면 기억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존재가 사회 안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적용 팁. 낯선 모임보다 익숙한 얼굴부터, 가까운 이웃, 자주 보던 분들과 함께하는 모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밥 한 끼 하실래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오케이. 매주가 부담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뇌에 훨씬 좋은 자극이 됩니다. 본인의 역할을 하나 정해보세요. 간식 준비, 자리 정리, 노래 선곡. 작은 일 하나에도 기억과 행동이 살아납니다. 함께 나누는 기억.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인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기억도 같이 살아나요. 그 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혼자는 조용하지만 함께 있을 땐 기억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응원과 소통 유도. 혹시 오늘 떠오른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친구에게 한번 연락해볼까? 그 생각이 바로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요즘 나의 가장 큰 사회적 모임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억이 살아났던 순간은? 다음 편에서는 기억을 위한 집안 정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기억과 공간은 생각보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뇌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을 돕는 집안 환경 만들기. 일상 속 질문에서 시작.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갑이 어딨더라? 리모컨이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네. 약은 챙겼던가?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면 그건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정리된 환경이 기억을 도와주는 이유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집안 정리 습관에 대해 나눠볼게요. 공간과 기억의 관계. 뇌는 혼란스러운 환경보다 질서 있는 공간에서 더 잘 기억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어지럽고 정해진 자리가 없으면 기억의 지도가 흐려지고 점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는 곧 기억을 위한 구조화입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정리 습관. 자주 쓰는 물건은 고정된 위치에 놓기. 안경, 약, 지갑, 리모컨 등은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은 항상 식탁 위 작은 바구니에, 물건에 라벨 붙이기, 약통, 서랍, 반찬통 등에 큰 글씨로 이름을 붙여두면 헷갈리지 않고 기억이 쉬워집니다. 복잡한 색보다 단순한 색과 구조, 공간이 정신없이 어지럽다면 단색 커튼, 정돈된 수납함을 활용해 뇌의 피로를 줄여주세요. 낡고 안 쓰는 물건 정리하기. 너무 많은 물건은 기억의 방해꾼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버릴 것, 나눌 것, 둘 것을 나눠보세요. 사진, 추억 물건은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 추억의 물건은 자주 보는 곳에 놓아주세요. 기억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킵니다. 공간은 마음의 거울. 정리된 집은 내 마음까지 정돈되는 기분을 줍니다. 이젠 안 쓰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들, 버리긴 아깝지만 쌓여있는 상자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건 지나간 기억을 잘 간직하면서도 지금의 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응원과 질문. 혹시 지금 정리는 귀찮고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정리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기억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공간을 정리해요. 기억을 지켜준 우리 집만의 정리법은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손주가 최고의 뇌운동. 세대 간 교감이 기억을 살립니다. 따뜻한 회상으로 시작. 할머니 이거 같이 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어느새 웃음이 번지죠. 하지만 단지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세대 간의 소통과 교감은 치매 예방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손주와의 시간, 그 속에 숨겨진 기억 자극의 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뇌에 좋은 이유. 아이들과의 소통은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어를 듣고 해석해야 하고, 질문에 답하며 기억을 꺼내야 하며,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뇌의 감정 언어인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지요. 실제 연구에서도 손주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 저하가 덜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손주 교감 활동. 함께 놀기. 간단한 보드게임, 카드 뒤집기, 퍼즐 맞추기. 놀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뇌 활동을 자극하는 도구입니다.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할머니는 옛날에 어떻게 학교 다녔는지 알아? 아이들은 몰랐던 시대를 듣고 어른은 기억을 떠올리며 말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건 최고의 회상 훈련이죠. 만들기, 그림 그리기. 손주와 함께 색칠하기, 종이 접기 등을 해보세요. 소근육 활동과 시각 촉각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옛 노래 함께 불러보기. 아이에게 이건 할아버지가 어릴 때 좋아하던 노래야. 함께 부르고 가사를 이야기하며 기억 회상을 자극하세요. 아이가 주는 기적 같은 에너지. 아이들은 우리 삶의 늦은 계절에 찾아온 봄바람 같죠. 말투 하나, 웃음 하나에 마음이 사르르 풀리곤 합니다. 그 미소가 당신의 뇌에게도 따뜻한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응원과 소통 유도. 세대가 다르면 대화가 어렵다는 말,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말은 자연히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손주가 있으셨다면 다음 만남 땐 얘야, 우리 같이 게임 하나 해볼까? 이렇게 말 걸어보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손주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아이들과 소통하며 내가 웃었던 순간은? 다음 편에서는 기억을 위한 하루 루틴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기억하기 쉽게 구성하는 방법,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